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스케치 기능들을 많이 써봤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모델링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그러니까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 피처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스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처라는 게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왜 노래 같은 것도 보면은 왜 피처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정 가수가 노래를 하면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가수가 그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해주는 걸 피처링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뭔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특징 기반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아니 뭐 특징 형상 기반 모델링이라고 우리가 저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을 정의를 하는데요. 그 특징 형상이라는 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박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직육면체 형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스 형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실린더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원통, 원기둥 그런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어,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넛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원기둥 아니면 이런 큐브, 정육면체 큐브, 그다음에 여기 원뿔, 콘 이런 형상이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그 뭔가 이거가 무조건 도넛 형상이다, 이게 큐브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건 아니지만 우린 이미 그 통상적인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최종 모델링을 이런 그 지금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형상은 일단 처음에 이런 패드라고 하는 건 돌출이거든요. 돌출되게끔, 그러니까 스케치를 돌출시키고, 그 돌출시킨 덩어리를 가지고 이 드래프트라고 하는 뭔가 각도로 형상을 좀 이제 변형시켜주는 그런 드래프트 기능을 써서 형상을 각도로 변형시켜주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필렛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 속을 일정한 두께로 파내는 쉘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이 쉘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제품이 너무 약해질 거기 때문에 이 보강해주는 이 보강대 스티프너 형상을 만들어서 최종 형상인 이 형상 오른쪽에 있는 형상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런 패드라는 특징, 그다음에 드래프트, 그러니까 각도로 변형시키는 특징, 필렛이라는 특징, 쉘이라는 뭔가 피처, 이런 특징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방식의 모델링을 우리가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 어떻게 보면 이 도넛이라든가 뭐 도넛 혹은 토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런 각각의 이런 원형 형상이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원형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리머티브라고 하는데, 이 프리머티브 형상을 만들어서 작업한 그 프리머티브 형상을 만든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더하고 빼는 방식은 우리가 불리언 오퍼레이션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 B라는 형상을 이 A에서 빼면은 지금 이런 A 빼기 B 같은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 방식이 아니라 이런 프리머티브, 그러니까 원형 형상에서 그 원형 형상끼리 더하고 빼는 식의 모델링을 과거에는 했었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학습한 이 시기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고, 최근에는 이런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 기법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처라는 개념 우리가 잡았어요. 피처라는 게 뭔지는 이제 뭔가 하나의 이런 패드, 그러니까 돌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운드 처리한다든지 뭐 두께만큼 남기고 뺀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기능들을 갖고 우리가 조합을 해서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이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라는 거는 이 피처를 만들 때 스케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케치를 가지고 피처들을 만드는 기능들을 묶어놓은 게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까지
계속 스케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려면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바로 예제를 한번 할 건데요. 지금 기능들이 뭐 패드, 그다음에 뭐 포켓, 그러니까 패드는 돌출시켜 갖고 뭔가 형상을 생성하는 기능, 그다음 포켓은 어떤 스케치를 기준으로 파내는 기능, 제거하는 기능, 그러니까 패드랑 반대죠. 그다음 샤프트 같은 경우는 뭐 회전도 시키고 회전시킨 걸로 자르고 뭐 구멍도 뚫고 그다음 뭐 리브 뭐 이런 거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해볼 건데 뭐 기능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예제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기능들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모델링 할 도면은 이 도면이거든요. 형상이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위에서 본 형상, 위 혹은 정면이 되겠죠. 위나 정면에서 본 형상이고 지금 이대로 반 딱 잘랐을 때 이걸 지금 형상을 반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보이는 형상이 지금 이겁니다. 아마 기초제도를 선행 학습하신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잘린 면이라는 표시죠. 이 해칭 표시, 이 잘린 면이라는 표시고요. 네, 지금 이 형상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자른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스듬하게 투상해본 형상이 이 형상이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 반지름 3으로 하고 못따기는 1mm로 해라.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여기 부분 못따기가 1mm, 여기 지금 못따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서리 날카롭지 말라고. 그다음 여기도 모서리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들 때 이 부분 이렇게 날카롭게 쓰면은 이 부분에 나중에 이제 크랙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응력 같은 거를 좀 응력 분포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 형상을 일단 우리가 직접 모델링을 하면서 그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기능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스케치를 어떻게 그릴지 전략을 또 짜야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잘려 있을 때 본 형상이 이건데 이 잘린 형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돌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이쪽 부분이 완전히 그냥 직사각형 박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미리 돌출시킨다고 해서 만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R25라고 된 요 부분, 그러니까 큰 원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R12로 된 부분을, 그러니까 이 바깥 외곽을 먼저 그려서 지금 이 10mm만큼 돌출을 시킨 다음에 이 돌출시킨 이 면에서 뭔가 이 파이 40짜리 원을 그려서 20에서 10mm 뺀 10mm만큼 또 추가로 돌출을 시키고 나머지를 파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실 때 좀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요, 일단 덩어리를 먼저 만드시고 파내는 작업은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만들고 파내고 또 만들면은 파줘야 될 위치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것 때문에 생성이 돼서 또 나중에 다시 파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모델링을 한번 하면서 직접 또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 지금 이 제 마우스 쭉 따라가는 이 부분을 먼저 그릴 겁니다. 스케치로 가야겠죠? 자, 스타트, 메카니컬 디자인, 파트 디자인 시작을 합니다. 스케치 클릭하시고 XY 평면 클릭을 하시고요. 자, R25 면은 반지름 25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50mm잖아요. 50mm. 그러니까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 이 센터에 원. 그리고 여기 R12니까 파이가 24일 거고 여기도 R12겠죠. 그 다음에 이 중심거리가 80mm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R12가 원이 R12호, R12호가 있고 여기 중심거리가 80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같은 거 원을 두 개를 한 번에 그리려면은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얘 또 클릭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서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클릭 얘 또 지금 계속 클릭되어 있죠. 클릭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기능을 반복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나마 또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라인 중에서 이 바이 탄젠트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또 이렇게 잘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 구속을 줍니다. 이렇게 여기가 R12였으니까 파이로 따지면은 지름으로 따지면 24죠. D로 따지면 난 R로 주고 싶다 하면은 더블 클릭해서 지금 디멘션에 다이어미터로 되어 있는 걸 레디우스로 바꿔서 R12 이렇게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도 반복해서 줄 거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R50이었나요? R50 R25네요. 2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40 그다음에 여기 중심점에서 또 중심점 잘 클릭 안 된다 싶으면은 마우스 대놓고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클릭 그다음에 이것도 잘 안 눌리면은 방향키 클릭 그래서 80 그리고 또 이제 트림 그러니까 퀵 트림으로 또 이렇게 잘라요. 네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으면요 자 서클 원점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파일에 사각형 있던데 내려보시면 여기 엘롱게이티드 홀이 있습니다. 엘롱게이티드 홀 누르시고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보조선과 이 원점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Constraints Defined in Dialog Box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미드 포인트가 있죠? 중간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려진 이 보조선과 우리가 지금 이 원점을 클릭을 했잖아요. 컨트롤 눌러갖고 그거를 지금 이 원점이 이 선의 중간점이 되도록 구속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80 위에를 12 그 다음에 반지름을 25 하고 바이 탄젠트 라인으로 더블 클릭해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퀵트림으로 자르면요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려져 있는 이 선들로 뭔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을 막 지우면 안 돼요. 트림으로 막 잘라내면은 그 구속이 되어 있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클릭하고 우리가 보조선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스케치 툴에 우리가 컨스트럭션 스탠더드 엘리먼트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우리가 보조선으로 변경할 수 있었잖아요. 선택한 요소를 클릭해서 보조선으로 바꿔주고요. 얘도 보조선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으로 바꾼 기능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확대를 하셔서 확대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왼쪽 클릭 한번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누른 걸 떼고요. 휠 버튼 계속 누르고 있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줌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에 삐져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삐져나온 부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초록색으로 다 완전히 구속이 됐죠. 여기 엑시트 워크벤치를 클릭해서
워크벤치를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파트 1이라고 된 이 부분을 볼게요. 트리, 스펙 트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작업 내역이 여기 계속 쌓이게 될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 파트 바디라는 덩어리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파트 바디라고 된 부분 옆에 보면 플러스 더하기 모양 있죠? 눌러보시면 우리가 그린 스케치가 지금 작업 내역이 쌓여 있습니다. 이 트리가 안 나와 있으신 분은 F3이었죠? 단축키 F3, 단축키 F3을 눌러서 스케치 그 스펙 트리를 숨겼다가 나오게 했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 주시고, 자 스케치 1 이라고 된 거를 우리가 돌출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라고 되어 있는 툴바에 보시면요, 패드는 이렇게 하얀색에 노란색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포켓이라고 된 거는 클릭이 안 되실 겁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죠. 여기 그루브, 홀, 슬롯, 리무브드, 멀티 섹션 솔리드도 지금 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비활성화되어 있냐면 뭔가 덩어리가 있어야지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잘라내고 없애는 기능들이거든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잘라낼 게 없다. 따라서 얘는 지금 쓸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아마 여기 들어가 있으실 건데 드레스업 피처라는 툴바가 있어요. 드레스업 피처 만약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빼내시면 되겠죠. 빼내실 때 이렇게 일자로 나오면은 서 있는 방향으로 나오면은 위에 클릭을 하시고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 수평 수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수평 수직을 쉬프트 방향 누른 상태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드레스업 피처라는 거는 이미 있는 덩어리들을 드레스업, 그러니까 좀 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드레스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메이크업하는 뭔가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준 그런 기능들인데 뭔가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얘들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활성화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동 관련된 것들인데도 여기도 지금 뭔가 이동할 요소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패드 기능을 써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패드 클릭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그린 스케치 있죠? 이 트리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려놓은 이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뭔가 주황색으로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뭔가 선으로 돼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쭉 뜯어 볼게요. 패드 디퍼니션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퍼스트 리미트 타입이 디멘전 이라고 된 걸 눌러보면은 뭐 up to next, up to last, up to plan, up to surface인데 그냥 기본 일단 디멘전으로 가고요. 랭스가 지금 20mm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 그림 부분은 딱 10mm만 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10mm로 바꿀게요. 10. 한 다음에 바깥쪽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요소가 여기 셀렉션에 표시가 되고 지금 스케치 1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thick, 그러니까 두께라고 된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고 미러드 익스텐트 또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thick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thick를 선택을 했더니 뭔가 두께라고 돼 있고,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 얘를 thick를 안 켰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일자 덩어리였잖아요. 근데 thick를 누르니까 뭔가 그냥 두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thick 끄고요. 여기 OK, 캔슬 옆에 프리뷰가 있죠? 프리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프리뷰 누르면 이렇게 회색 덩어리가 지금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 티크를 누르고 다시 프리뷰 해볼게요. 네,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티크를 끄면은 내가 그린 스케치를 기준으로 안쪽을 채우면서 그 상태에서 내가 지정한 랭스만큼 돌출을 시켜주는 형태로 생성이 되죠. 근데 티크를 누르고 프리뷰를 했더니 뭔가 두께가 있는 그런 철판 같은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여기 띵 패드 부분에 두께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ickness 1, thickness 2가 있는데 뭐 얘를 thickness를 한 5로, thickness를 5로 바꾼 다음에 프리뷰 해보면 두께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다음 thickness 2도 뭐 2mm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스케치 우리가 그린 스케치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 두께가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뉴트럴 파이버, 머지 엔드가 있는데 뉴트럴 파이버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보죠. 뉴트럴 파이버 클릭 프리뷰 하면 여기 지금 티크니스 2 부분이 회색으로 비활성화되면서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없고 티크니스 1 부분만 내가 치수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길이는 내가 지정한 이 10mm라고 지정을 했으면은 안쪽으로 5mm, 바깥쪽으로 5mm 그렇게 돌출이 되는 거고요. 자, 티크는 우리가 지금 할 게 아니니까 티크는 끄고 오케이. 프리뷰 한 다음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R25라고 된 부분의 중심에 지름 40mm의 원을 그려서 또 10mm만큼 돌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돌출된 윗면 있죠? 여기에 그냥 그대로 스케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케치 클릭하시고 자, 이 돌출된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원 클릭 클릭. 그럼 치수를 지금 R로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저는 지름으로 바꿀게요. 그냥 지름 40mm. 끝났습니다. 빠져나오시고 돌출 10mm 맞죠? 패드 10mm 오케이. 패드 10mm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덩어리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쪽 10mm 만들었고 이쪽 또 10mm 해서 총 20mm 두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2-파이 10 2-파이 10은 이 파이 10짜리 구멍, 그러니까 지름 10mm의 구멍이 한 개, 두 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 구멍은 지름 25mm로 뚫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지금 일단 위에 쪽은 우리가 그냥 스케치를 그려서 해볼게요. 스케치 이 윗면 클릭하시고 자, 원을 그려서 원, 자, 콘스트레인트 지름 25mm 스케치 빠져나오고 포켓. 자, 10mm만 파면은 이렇게 남겠죠? 20mm 그대로 탑합니다. 바깥쪽 클릭해주면 프리뷰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 완전히 파졌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나 패드 두 개, 그다음 포켓 하나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이렇게 트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수정하고 싶다 하면 이 패드 밑에 있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얘를 R을30으로 수정한다. 그 다음 스케치 빠져나온다. 이렇게 수정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다시 R25로 바꿔놓고요. 모양이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름 10mm의 홀을 두 개를 뚫을 거예요. 여기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서 홀을 선택을 해볼게요. 홀도 스케치가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홀은 자, 홀 클릭하시고 내가 구멍을 뚫을 면, 구멍의 기준이 되는 면을 클릭을 합니다. 면을 클릭했더니 지금 구멍 위치가 도면을 다시 볼게요. 지금 이 R12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중심에 박혀야 되죠. 중심에 딱 일치가 되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 보세요. 안 맞는 것 같죠? 네,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안 맞을 때 지금 이 홀 디퍼니션이라고 된 부분에서 홀의 지름, 홀의 깊이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포지셔닝 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포지셔닝 스케치. 스케치 모양이죠 이거. 지금 이 스케치랑 이 스케치 똑같죠 모양이? 네, 이 포지셔닝 스케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VH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여기 가운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점. 이 점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움직이네요 이렇게. 자, 이 점을 구속으로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저번에는 저희가 이 점 클릭하고 이 호 클릭해서 여기 Constraints Defined in Dialog 박스 클릭하고
여기 컨센트리시티 동심 딱 주면은 이렇게 동심이 되는 식으로 구속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번거롭습니다. 생각보다. 얘 클릭하고 얘 컨트롤 클릭해서 이거 눌러서 이렇게 구속 준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해볼 게 없을까? 있습니다. 그냥 컨스트레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 점과 이 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지금 3.9 얼마 이렇게 치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예,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밑에 콘센트리시티 코인시던스와 같이 할 수 있는 구속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동심이기 때문에 콘센트리시티를 주면 되겠죠? 콘센트리시티. 그럼 이렇게 동심 구속이 됐습니다. 스케치 빠져나오시고요. 자, 동심으로 지금 구속이 먹었죠? 네, 지름 10mm고요. 깊이 10mm. 맞네요. 네, 오케이. 이렇게 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번거로워요. 이제 나는 막 홀 클릭해서 이변 클릭해서 이거 스케치 들어가서 얘랑 이 호랑 구속을 하려고 얘 누르고 클릭하고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 콘센트리시티 하는 거 자체가 귀찮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홀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이 홀의 중심이 이 호에 지금 이 모서리 보이시죠?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렇게 모서리 모서리 이렇게 클릭이 되는데 이 모서리의 중심에 오면 되잖아요. 이 모서리를 이 홀 기능을 클릭한 상태에서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그 구멍을 뚫을 면을 선택을 해주면 지금 자동으로 동심 구속이 적용이 됩니다. 자, 순서가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홀 클릭, 이 호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중심을 지정할 수 있는 이 모서리 클릭, 면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동심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다 했어요 이제. 여기 모서리에 필렛 그 다음에 못따기만 하면 됩니다. 드레서 피처에 보시면 엣지 필렛이라고 있죠. 드레서 피처라는 툴바에 보시면 여기 엣지 필렛 이 아이콘으로 찾으셔도 돼요. 드레서 피처라고 따로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은 이 아이콘 모양 잘 보셔서 툴바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있는 게 엣지 필렛이에요. 말 그대로 모서리에 필렛을 하겠다. 이 모서리 해야 되죠. 이 모서리는 챔퍼를 해야 되죠. 지금 이쪽 안쪽 모서리 해야 되고 이 바깥쪽 모서리 해야 됩니다. 이변 전체를 클릭하신 게 아니고 이 모서리죠. 그 다음에 레디우스 3mm 오케이. 그 다음에 챔퍼 이쪽 모서리 1mm 45도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나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작업 내역들이 패드를 2번 했고요, 돌출을 2번 했고, 한 번 파냈고, 구멍을 2개 뚫었고, 모서리 필렛을 한 번 했고, 챔퍼를 한 번 해서 이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도면은 사이버 한밭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자주 해드리니까 네,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